KF-21의 개발 결정에서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 자금을 납부를 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과정에 막대한 자금이 부담이 됐던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하기로 협정을 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납부할 금액은 개발 비용의 20%가 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KF-21 분담금 납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2년 11월 5일 인도 군사 매체 유라시아 타임즈에 드디어 인도네시아가 2019년부터 지급이 중단되어 왔던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 납부가 다시 재개가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 방산 초거대 기업인 보잉사의 F-15 전투기 36대와 관련 장비를 139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전 구독자분들에게 KF-21 CJ 3호기의 영상을 쇼츠로 올린 적이 있는데요. CJ 3호기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국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기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CJ 3호기의 공개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연체 상황으로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인도네시아 국기를 빼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현재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나쁩니다. KF-21의 분담금이 국제적으로 명시된 8조 8천억 원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큰 금액이 체납된 상태에서 또 미국의 보잉사 F-15 전투기를 추가 구매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거래를 미국 정부가 허락한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고요. 유라시안 타임즈는 보잉사의 F-15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전투기 Su-35를 11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금액이 14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를 통해 결국 폐기가 되었고 이번에 미국산 보잉 전투기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산 전투기 구매를 막기 위해 자국의 전투기 판매를 한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재정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로 이 또한 할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납부할 KF-21 분담금의 총 금액인 1조 7천억 달러 중 고작 660만 달러를 지불한 상태이고요. 추가로 납부할 천문학적인 금액 중에서 미국과 한국 중에서 어디에 먼저 납부를 할까요? 시스토크 개인 입장으로는 미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무기체계인 전투기를 믿을 수 없는 나라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더러 한 번 구매하면 최소한 30년 이상 운용해야 하는 전투기의 특성상 제조국가로부터 꾸준한 군수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전투기를 수입한 나라는 수출한 나라의 지속적인 갑과 을인 상태인 겁니다. 미국이 전투기를 판매를 하므로 그 전투기 운용과 수리 등의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부탁하는 입장이 됨과 동시에 미국은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유라시안 타임즈에 기재된 내용 중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2대와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와의 계약 역시 미국 입장에선 프랑스와 주요 지역 동맹관계인 나라로 반대인 러시아산 무기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미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자금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방산 대기업인 보잉사의 한 경영진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방문하여 2022년 인도네시아 방위 산업전에서 인도네시아 관리들과 전투기 거래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잉사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대금 지불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무조건 할부를 주장하였는데요. 오랜 시간의 회의 결과 해결책도 없이 그렇게 끝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국방부는 시장 가치가 95억 달러로 추정되는 전투기의 잠정적 판매를 최종 승인을 하였는데요. 미국 정부에선 대금 지불 능력도 없는 인도네시아에 말도 안 되는 계약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또한 한국에 납부해야 될
KF-21 전투기 분담금이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될지 의문이 생깁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언론사는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의 급격한 증가가 미국 방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폴란드의 경우 한국과 방산 사업의 핵심 나라로 한국의 많은 무기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의 무기 판매 금액이 한국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미비하겠지만 한국의 기술력 증가 속도가 심상치가 않고 한국인들의 꼼꼼한 성격 등을 거론하며 추후 미국의 방위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동맹 국가로 미국 입장에선 한국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때 미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했던 일본과 현재 미국과 대립되는 거대 국가 중국의 사이에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반민주주의의 핵을 소유한 북한과 대치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선 반드시 지켜야 되며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한국의 큰 성장이 미국의 절대적인 보호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한국도 항상 미국을 유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